자, 전산세무실습 우리 6월 7일 14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잘 풀어보았고요. 이런 1번 문제가 이렇게 다시 출제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딱 수익자만 보고 자, 요거는 안 나올 거예요. 요렇게 이게 처리하라라는 것은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 안 될 겁니다. 되기 힘듭니다. 시험 출제 되기 많이 힘듭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뭐 이렇게 관련된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험료로 비용 처리해주고, 그 외에 이런 저축성이라든가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계정을 주게 되면 이런 정기예금 계정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월 31일, 자, 금융리스로 이용 중인 기계장치의 상한 내역서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보통예금이 감소가 되겠다. 그죠?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예금이 감소가 되어서 대변에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얼마씩 납부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월 31일이니까 우리는 상한일 5월 31일 요것만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할부금이 50만원, 그리고 원금이 48만원, 그리고 이자가 2만원, 그리고 잔액이 2,405만원이네요. 자, 이게 열째 캐피탈인데요. 자, 요거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재무상태표. 자, 지금 5월 회계 처리를 하기 전이니까 4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잔액은 캐피탈이니까 자, 부채에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2,453만원, 2,453만원 동일하게 잡혀 있다. 그죠? 부채가. 자, 이 부채가 이번 5월 달에 상한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2,453만 원에서 이 원금 48만 원을 빼고 나면 2,405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2,405만 원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열제 캐피탈, 그죠? 2월 28일부터 우리가 리스를 사용을 했나 봐요. 총 원금이 2,500만 원이었고, 이 2,500만 원 중에서 원금 4월 30일 날에 47만 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2,453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보통예금 50만 원이 우리가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해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원금 이렇게 원금 48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자가 2만 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요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캐피탈 보고, 그리고 리스를 이용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계정을 사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리스 부채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죠. 자, 주식회사 열제 캐피탈이라고 우리가 걸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자 부분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아까 1월 2일이었나? 아까 1월 2일, 1월 2일 맞고요. 자, 5월 31일입니다. 자, 5월 31일입니다. 자, 차변에 자, 리스 부채. 자, 거래처 코드 열제인가요? 열제 캐피탈. 그리고 자, 차변에 48만원. 이거. 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자, 대변에 보통 예금.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끝났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재무상태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5월로. 자, 여기 보면, 자, 리스 부채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자, 2,405만 원으로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런 것까지 검토를 마지막까지 해주고 나면, 틀리지 않으니까. 그죠? 자, 요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6월달 거는 나중에 6월달에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오로지 5월 31일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5월 31일 요것만 5월 31일 회계 처리만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7월 7일 회사는 주식회사 민진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대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뭐죠? 자, 첫 번째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대요. 자, 처분하기 전까지의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보를 보고 그냥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회계 처리도 머릿속에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첫 번째, 자, 처분한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를 먼저 합니다. 자, 지금 기계장치를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없애줘야 되죠. 자, 기계장치를 어디에서 없앤다? 대변에서 없애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기계장치는 얼마를, 자, 이렇게 보면, 기계. 아이고, 이거 청약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별로 의미 없겠다. 자, 기계장치를 제거를 할 때는 취득가액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취득가액. 자, 요게 1억이 취득가액이고 감루를 제거하고 이 4,900만원이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장부 금액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건 사라질 건데 어떻게 하느냐? 기계장치 취득가액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280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 22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새롭게 자산 등을 인식해야 하는 요소를 저는 입력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처분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자, 근데 이 처분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VT가 별도입니다. 별도. 자, 그렇다면 VT 우리가 어디에다가 입력했나요? 매출세액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매출세액. 그것을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잡히죠? 그렇죠. 30만 원이 잡히는 겁니다. 왜냐면 VAT 별도기 때문에 이게 30만 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VT는 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처분 금액,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얼마죠? 그렇죠. 330만 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33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330만 원을 어떻게 받기로 했냐? 외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쓰는 계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 아니에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은 우리가 주된 거래 활동이 아닙니다. 그죠? 제조기업이고 도소매이기 때문에 물론 기계장치를 도소매를 한다면 괜찮은데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판 거기 때문에 도소매 활동이 아닌 거고 일시적으로 기계를 처분하는 활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 활동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쓰는 계정은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미수금도 우리가 그 뭐죠?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주식회사 민진으로부터 이 미수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차 차액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또는 손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차변을 다 더하면 280만 원에 330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610만 원이 되네요. 자, 차변 금액은 610만 원이고, 자, 대변 금액은 530만 원이 되네요. 그리고 530만 원이 됩니다. 대차 차익이 똑같아야 되니까 얼마를 더 더해줘야 되죠? 80만 원을 더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금액이 뭐다?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라는 겁니다. 자, 대변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 80만 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가세 예수금을 깜빡한다든가 또는 감루를 깜빡한다든가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틀리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검산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요때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고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이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계장치입니다. 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요. 자, 500만 원에서 280만 원을 차감하고 그러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2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처분 금액은 얼마이죠? 자, 3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VT를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나는 플러스 300만 원이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기장치 장부가액 22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 자, 플러스 80만 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검산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자,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7월 7일입니다. 자, 7월 7일 출금 증표가 하나 있었었네요. 자, 7월 7일 날에 우리 차변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가상각 누계액. 자, 여기서 아무거나 바쁘다고 쓰면 안 되고 기계 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 280만 원. 또 차변에 뭐 있죠? 그렇죠. 미수금이 있습니다. 아이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이것은 일반 존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어디? 네,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녹화 중에 살짝 뭐가 멈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봤고요. 자,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자, 유형. 우리가 뭔가를 처분하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이런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11번 가세를 선택한다는 거 우리 많이 연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품목은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수량 단가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공고가액은 얼마에 했다고요? 500만원짜리를 원래 취득가액 50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공고가액은 300만원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부가세가 33만원이 되어서 미수금이 33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디에다가 공급을 했나요? 자, 주식회사 민진이라는 기업에다가 공급을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우리 전자에 1 요거 여러 체크를 해주고, 자, 분계 3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잘 잡혀져 있고요. 자, 제품 매출이 300만원 아니다, 그죠? 자, 제품 매출 아니고 기계 장치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대변이니까. 그리고 금액도 수정을 해 줘야 돼요. 자, 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분계가 요게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계정도 고쳐야 되고 금액도 고쳐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손으로 문제지에 풀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고 나면 조금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요. 자, 그리고 또 대변에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기록을 해주고요. 얼마요? 80만원. 자, 차변을 완성시켜 봅시다. 자,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 280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미수금 120번에 일반 미수금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주식회사 민진 잘 거래처 코드 잘 걸려 있고요. 자, 차변에 330만원. 자, 요렇게 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분계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4번입니다. 자, 7월 24일 당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비 550만원. 자,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네요. 자,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의 형질 변경비가 5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비입니다. 자,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비로 또 330만원 또 지출이 되었네요. 토지 굴착비로 이렇게 되었네요. 330만원. 아이고, 이걸 두 번 썼구나. 이게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으려고 했었는데, 자, VAT 포함. 자, 요까지만 읽고 나면 이거를 VT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일단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토지의 형질 변경비 또는 토지의 굴착비는 이걸 토지로 봐야 될지 또는 건물로 봐야 될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왠지 그냥 다 토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그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냥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상기 형질 변경비와 토지 굴착비의 계정은 토지 또는 건물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거. 완전히 답은 주지 않았네요. 그죠? 자, 통상적으로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토지의 형질 변경비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굴착했다. 이 굴착을 왜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기초 작업이 뭐예요? 굴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굴착비는 건물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개념을 알고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토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토지 형질 변경비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거고,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7월 24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두 번을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비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51번 가세로 들어가면 안 되고 54번 불공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품목은 토지의 형질 변경비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죠? 자, 불공제 사유는 아이고 뒤에서 하는구나. 자, 수량 단가 모르겠고, 자, 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55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고 부가 달라붙는 부가세가 50만 원인 겁니다. 자, 이 공급처는 누가 해줬죠? 주식회사 대민건설에서 해줬습니다. 자, 대민건설에서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하였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2번이 아니라 여기 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있죠. 이 6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분기는 3번.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토지의 형질 변경비는 자, 차변에 자, 토지 550만 원 이렇게 잡아주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 보통 예금에서 550만 원을 감소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자, 토지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위에 회계 처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 밑에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차변과 대변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 자, 굴착비이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 여기서 33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건물로는 300만 원만 가야 됩니다. 왜요? 그렇죠. 30만 원은 뭐죠?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하였대요. 보통 예금에서 자, 330만 원을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불공이 아니라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51번 가세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 굴착비로 품목 남겨놓고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다. 그죠? 공급가액만큼만 이렇게 건물로 가는 겁니다. 자, 똑같이 대민건설입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여체크하고 혼합. 자, 원재료가 아니다. 그죠? 건물. 이렇게. 202번의 건물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대변 보통 예금 33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어때요?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이제 부가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왜 그랬을까? 아하, 요거 완성은 안 시켰네요. 자, 요렇게 완성을 시키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일반 전표도 닫고 재무상태표도 닫고. 자, 이제 문제 2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 자, 1번 당사는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다.
자, 겸령하는 사업자. 자, 여러분들 겸령하는 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렇죠. 앞에 써놨죠. 부가가치세를 가세가 되는 사업장,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지 않은 사업자. 이 사업장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죠?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탭에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기수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 2020년 1기 예정이니까 자, 1월부터 3월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행스럽게 지금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자,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55만 원에 의뢰하고, 그리고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대요.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된다?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아까 전에 우리 54번 불공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호에게 제공할 선물 세트를 30만 원에 구매하고, 자, 요거 VAT 별도니까 50만 원 그리고 VAT 5만 원, 그리고 요 밑에 선물 세트는 이것도 뭐냐 하면 자, 접대비 지출입니다. 이 접대비 또한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30만 원에 구매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대요.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그 항목에다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명세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세금 계산서로 수취한 것들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부가세 신고서상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아셨죠? 자,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자, 지금 접대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한 건이었어요. 한 건. 자, 그래서 매수는 하나. 자, 공고가액은 얼마? 3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3만 원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얼마인 거죠? 자, 매수는 한 장이고요. 그리고 공고가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은 5만 원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 신고서 불공 자,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지우고 4월에서 6월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1월 1일입니다. 자, 불공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품목 사업 무관 비용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공과액이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공급처는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봅시다. 전자 1.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자, 서식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분계 뭐 원재료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입력했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있죠. 자, 요것을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입력했던 것들을 무시를 하고 자료를 한번 불러왔어요. 여기 1000만원짜리. 여기서 입력을 하고 나면 이쪽으로 자료가 불러와져요. 자, 그리고 신고서.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아이고. 자, 여기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자, 요거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을 한 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금액을 2천만원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다 변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명세서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2천만원. 그죠? 자, 그리고 신고서. 자, 여기 신고서요. 자, 아니요를 눌러야지 지금 입력했던 게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요 2천만 원은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본에 먼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이렇게 공제마트를 매입세액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반영되고 여기도 반영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라는 게. 자,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런 사업 무관 관련 지출은 그렇다면 자, 이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존표에서 입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불공 코드를 쓰는 거는 무조건 그겁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거 있죠. 그것만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메인 일반 존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묻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서식을 계속해서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자. 자, 2020년 1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공통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5만 원이래요. 105만 원. 자, 이게 뭐예요? 자, 공통 매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면세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가세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105만원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매입세액 불공제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이론 시간, 여러분들 이론 시간이라든가 또는 제가 전산세무 2급 할 때 서식 작성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 준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공통 매입세액을 어떻게 해요?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면세 공고가에 자, 요 밑에는 총 공고가에 자, 이 총 공고가액은 우리 가세분과 면세분의 합계 공고가액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6천에다가 1억 4천을 더하게 되면 총 공고가액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4억 원이 됩니다. 4억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면세 공고가액은 얼마? 여기서 자, 1억 4천이 되는 겁니다. 1억 4천. 자, 요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 이거를 조금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이 가세 비율과 면세 비율, 그죠? 자, 총 공고가액입니다. 이게 예정 신고 기간 공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